항상 페이지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가볼게요. 하나씩. 빨리 갈게요. 절대등급입니다. 19번 문제부터 하나씩 볼 건데요. 19번 문제는 선생님 줌으로 난이도의 편성을 했어요. 이유는 역시 오메가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할 건데 요 식이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던 식은 아니기 때문에 오메가를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자주 보던 식은 요런 식들이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들은 좀 자주 보고 이때는 오메가를 대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는 지금 자 x의 세제곱은 이걸 1이다를 인수분해했을 때 저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항상 x의 제곱은 1이다만 가지고 오메가를 설정하지 않고 가끔은 세제곱이 8이다 또는 27이다 라는 거 가지고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예로 설정하면은 x 빼기 3이 되고 여기가 x의 제곱에 x 빼기 2가 되고 여기가 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플러스 4라고 나와요. 구조가 더 중요해. 어떤 구조냐면 a제곱에 ab의 플러스 b의 제곱 꼴 이런 꼴이 나왔을 때 오메가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보던 꼴이 아니라서 좀 뭐랄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줌으로 난이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보시죠. 이렇게 해볼 거예요.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숫자를 대입해서 갈 건데 x의 100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누면 뭔가가 몫이 나올 거고 역시 1차식인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R0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상수항 B를 구하라는 건데 우린 여기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게 가능하냐면 오메가라는 숫자를 대입하는 게 가능해. 그 숫자가 뭐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그 값이야. 이것의 해를 내가 오메가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다가 내가 x 플러스 2를 곱하게 된다라면 얘는 x의 세제곱에 플러스 8은 이퀄 0이기 때문에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이다? 마이너스 8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x에다가 내가 오메가를 대입한다고 치면 여기는 오메가의 100제곱에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에 우배는 이제 저게 빵이 되겠죠?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가 되고 이 다음부터 복소수의 상등 조건으로 문제를 풀 거거든요. 여기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너는 오메가의 세제곱을 33번 곱하고도 한 번이 더 남고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변에 있는 a 오메가 플러스 b와 같고 이제 복소수의 상등 때문에 a가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8에 33제곱이 돼야 되고 b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그냥 항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요지는 이거예요. 얘를 보고 과연 x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이 값이 나온다.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를 떠올릴 수 있는가? R0는 b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이 정답이고 그래서 여기에다 양변에 오메가를 대입하면 세제곱을 한 게 마이너스 8이니까 너는 오메가의 세제곱에 33제곱 하고도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8에 33제곱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8 이게 a 오메가 플러스 b 오케이 복소수의 상등 때문에 너와 너의 값이 같고 너와 너의 값이 같다. 그냥 오메가가 허수니까 허수끼리 같아야 되고 실수끼리 같아야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b값이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이따가 페이지는 통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한테 딱 필요한 부분들만 정리하시면 돼요. 20번은 그냥 방정식에 해가 없을 때 이거 1차 방정식이니까 네모 x는 이퀄 세모가 되었을 때
해가 없는 케이스는 x의 개수는 0이지만 나머지 부분이 0이 아닐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때 a 값을 구해서 직접 해를 구하시면 되는 거라서요. 이거는 내가 따로 체크를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익숙한 문제가 아니라서 이 문제는 좀 보고 갈게요. 자, P가 양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실수이다. 그러니까 한 근이 실수이면 다른 근은 허수가 되겠네요. 개수가 허수니까. 조금 네. 네. 혹시 이런 거 보셨죠? 들어보신 게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 x의 한 근이 오메가, 그러니까 허수면 다른 한 근은 저절로 뭐가 돼요? 오메가 바가 되죠. 그러니까 근이 만약에 어떤 방정식의 근이 저렇게 허수로 나오게 되면 반드시 걔의 짝꿍도 허수가 돼요. 아니, 그 걔의 짝꿍도 근이 돼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뭐가 문제죠? 한 근이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야? 근이 2개야. 근데 하나가 실수네. 오케이? 개수가 허수로 나왔으니까 다른 하나는 허수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다른 하나 허수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실수 하나 허수 하나를 근으로 가질 수 있냐라는 거야. 왜냐하면 허수는 해를 하나를 가지면 뭘 가져가야 돼? 짝꿍을. 짝꿍 가져가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하고는 지금 모순이 되는 상태예요. 이해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과 요 놈하고 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중요해. 사실은 우리가 막 쓰긴 했지만 여기 내가 잘 쓰지 않은 조건 하나가 있어.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오메가일 때 다른 한 근이 오메가 바인 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개수가 전부 다 실수해야 돼. 실수. 개수가 전부 다 실수가 돼야 돼. 생각해봐. 근의 공식은 그냥 절대적이거든요. 근의 공식이 절대적이야. 그냥 무조건 다 통해.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허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누가 지금 여기 d가 무슨 수란 뜻이야? 음수라는 뜻이지. 그래야 허수가 나오겠지. 이해돼? 왜?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야? 얘들이 뭐 A하고 B가 무슨 수? 실수니까. 그러니까 허수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 지금. 얘가 음수가 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가 허수가 되면은 플러스인 허수가 있고 마이너스인 허수인 부분이 있으니까 켈레복스 수가 허수가 돼. 근데 만약에 A하고 B가 허수라면 A하고 B가 이렇게 허수라면은 허수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만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했어요? 다른 곳에서도 허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A, B, C가 허수가 아니라 A, B, C라는 개수가 실수라는 보장이 없으면 한 근이 오메가일 때 다른 한 근이 오메가 바라는 보장도 없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서만 나오는 거니까. 됐니? 근데 여기의 개수는 뭐이기 때문에? 허수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상황이 나오는 거야. 얘를 인수분했을 때 만약에 얘를 인수분을 했는데 하나의 근이 i1이고 하나의 근이 뭐이면 i이면 얘 전개하면은 개수가 허수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플러스 i에 이렇게 허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매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생님 때에는 이런 것들 한 근은 실수이고 한 근은 허수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상함 없이 바로 받아들여졌는데 요즘의 스타일의 문제는 한 근이 실수이고 한 근이 허수인 경우, 그러니까 개수가 저렇게 허수로 나온 케이스를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올 때 문제가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푸느냐? 얘는 다 필요 없고 복소수 상등으로 풉니다. 무조건 복소수 상등으로 풀어요. 한 근의 실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근을 알파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대입해. 대입하면 1 플러스 i의 알파의 제곱. 알파 실수 확실하거든요.
P 플러스 I의 알파 실수 확실하거든요. 마이너스 2i는 빵이 되는 거고. 오케이. 이걸 이제 복소수의 상등 조건으로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쪼개. 헤헤. 쪼개면 여기 알파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P 알파에다가 플러스 6 남고, 여기는 알파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얼마가 남니? 이거 남으면 돼. 복소수의 상등, 저기 빵이 되려면 둘 다 빵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변 오른쪽 허수 부분부터 정리를 하면 알파가 2이건 알파가 마이너스 얼마?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알파가 2이면 알파에다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p 플러스 6은 빵. p는 얼마가 되고? 빵이 되는 것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1 플러스 p 플러스 6은 얼마? 0. p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7이 되네. 그래서 문제에서 p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이 중에 알파 하나를 걸러주겠다는 뜻이고, 그럼 알파 하나는 알파 또 다른 그는 2가 되는 것이고, p는 얼마가 된다? 5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대입해서 인수분해에서 풀어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수분해도 이렇게 할까요? 저기 있는 친구 1 플러스 i의 x의 제곱 마이너스 p가 5였으니까 5 플러스 i x 플러스 6 마이너스 2i는 0이 되는데, 또 다른 근을 구하랬단 말이죠. 너의 근은 이미 하나가 나와 있지 않니? 이미 너는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해가 x 마이너스 해가 2가 있으니까. 나머지 한 거를 찾을 때에는 그냥 계수 비교로 찾는 게 더 낫겠지. x의 제곱의 계수가 1 플러스 i니까 1 플러스 i의 x. 상수항이 저놈이니까 둘이 곱해서 제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3의 플러스 i 이렇게요. 되었나요? 상수항이 요놈이 나오려면 너하고 너를 곱해서 마이너스 6 플러스 2i가 돼야 되고, 그래서 또 다른 해는 얼마분의 1 플러스 i분의 3 마이너스 i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이제 또 다른 해가 되겠네요. 뭐 그런 계산 부분들은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일단은 좀 더 나갈게요. 선생님, 네, 저기 마지막에 1 플러스 i 저기가 아니에요.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친구는 인수분해 하는 건데요. 이거 인수분해 하기도 너무 번거롭잖아요. 근해공식 써도 됩니다만 이미 이것의 인수가 x-2가 있다는 것은 인정? 오케이. 나머지 인수를 찾을 때에는 계수만 가지고 보는 건데요. 여기 어쨌든 너하고 너를 곱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x니까 여기는 1 플러스 ix의 제곱이 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확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 상수하고 너 상수를 곱해서 얘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모르는 상태지만 너하고 뭘 곱해 얘가 되는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이너스 3의 플러스 i인 거고, 계수 비교를 만들어버린 거야. 예수분해를. 됐나요? 원래는 이런 방법이 더 많죠. 양변에다가 1 마이너스 i를 곱해요. 양변에다가. 양변에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계수가 뭐가 되니까 이제 제곱의 계수가 실수가 되고 근해 공식으로 푸는 거야 이제. 근해 공식으로. 근해 공식은 절대적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 돼요. 걔가 허수이건 실수이건 아무 상관없어. 근해 공식은 절대적이야. 알겠니? 자, 계속 갈게요. 자, 이거는 이 문제는 말입니다. 22번은 별표를 오지게 박아주세요. 얘가 중요한 이유.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어떤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학교 내신에 잘 나오느냐. 두 번째, 이것이 수능을 푸는 데서 필요한 필수 개념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중요한 이유는 내신에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능에 필요한 개념은 사실 거의 아닙니다. 근데 매우 잘 나와요, 내신에.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허근인데 세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는 경우야. 우리 사실 이거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알아. 그 숫자 자체는 허수야. 세제곱하면 실수가 돼.
머리에 떠오르는 거 그거 뭐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 오메가 6 오메가가 그러잖아. 자체는 허수인데 세제곱하면 실수라고. 됐니?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 숫자는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매우 특별한 친구가 됩니다. 봐봐. 일단은 말입니다. 복소 평면으로 그 알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번 돌아서 실수가 돼야 돼. 3번 돌아서 실수가 되려면 3칸 진행했는데 이 라인에 걸쳐야 돼. 3칸 진행해서 이 라인에 걸치려면 60도에 있던가 하나 둘 셋 되니까 맞니? 120도에 있던가 하나 둘 셋이니까 맞니? 60도에 있거나 120도 상에 걸쳐져 있는 숫자들이 가능한 거야. 그 숫자들은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에 있는 숫자 몇 대 몇이냐면 1대 루트 3이거든. 맞니? 변의 길이만 따져봐. 60도짜리니까 1대 얼마야? 루트 3이야.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1대 루트 3이야. 그래서 이런 숫자 알파는 항상 K 플러스 루트 3K I 꼴입니다. 부호는 서로 반대여도 상관없으니까 K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요런 꼴이 되잖아요. 이런 꼴 K 플러스 루트 3KI 꼴이 되면 얘는 세제곱을 하면 뭐가 됩니까? 무조건 실수가 됩니다. 저런 꼴이면 무조건 실수가 돼요. 저런 꼴이면 실수가 돼요. 됐니? 그럼 내가 저걸 갖다가 이제 2차 방정식으로 주로 문제는 나올 건데 2차 방정식으로 연결을 좀 시켜볼까? 두 가지 방식으로. 자, 그러니까 내가 x라고 쓸게. 2차 방정식으로 쓸 거니까 2차 방정식이 k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ki인데 이거는 방정식의 해처럼 볼 수도 있고 1차 방정식이라고 봐도 돼요. 되니? 1차 방정식을 제곱하면 2차 방정식이 돼요. 얘를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 i를 없애면서 따랑 얘 넘겨가지고 제곱하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k의 제곱 우변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k의 제곱 넘어가서 정리하면 2kx에 플러스 4k의 제곱이 나와. 아까 약간 그런 꼴이야. 이걸 내가 치환해서 정리할게. x의 제곱에 플러스 네모 x에 플러스 세모라고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면 바로바로 그냥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네모를 뭐했을 때? 제곱했을 때 세모가 되면 이런 2차 방정식의 해는요. 이런 2차 방식에는 얘를 세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애들? 실수가 되는 애들이에요. 수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수식으로 보이는 방법은 또 있어요. 엄청 많아. 자, 이건 너희들이 직접 증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거지 또. 이런 거야. 자, 봐봐. 뭔가를 세제곱을 했는데 그 숫자가 이렇게 실수가 되는 케이스가 있다. 그때의 그래프가 왜 저렇게 되는지 또 봐. 실수가 되는 케이스가 있다. 오케이. 얘를 정리하면 x-알파에 x의 제곱에 플러스 알파 x에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0이 되고 바로 요 놈을 만족하는 해가 허수가 되니까 오케이.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이것의 해가 바로 세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실수가 되는 케이스이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관찰할 수 있어. x의 개수를 뭐 했을 때? 제곱했을 때 상수항이 되게 되면은 이 조건을 그대로 들이맞는 놈이 된다. 얘는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시험장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은 너희들은 점수가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 그냥 외우고 가는 거야. 얘는 그냥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 있는데 걔는 허수야. 근데 걔를 세제곱하면 실수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너를 제곱하면 3이 돼야 돼.
알겠니? 그럼 P는 얼마? 얼마? 루트 3인가?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이거는.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유형이야. 그래서 얘는 시험 보기 전에 반짝 외우고 들어가면 돼. 그 이상도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 수능하고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니까 휘발성 강하게 시험 보기 전에 직전에 외워가지고 들어가고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 시험만 이거 보고 나오면은 땡큐 하면 되고 안 나오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 돼. 알겠니?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저격하는 거야. 저격. 나오면 맞추고. 저격수는 범위를 쫓아다니지 않잖아요. 가만히 기다려서 있다가 나오면 맞춰. 아니면 뭐 다음 기회에. 오케이? 이건 그냥 그대로 스나이핑 하는 거야. 문제. 근데 이제 증명을 하고 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방식 또는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고 가는 겁니다. 증명은 너무 중요하죠. 자기가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의심을 찍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왜 그런지 물음표를 찍고 증명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학 다 부실해집니다. 내가 봤을 때 의미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원리가 되는데 그냥 결과만 기억하면 잡기술이 돼요. 아주 퀄리티 높은 것을 말입니다. 매우 망쳐놓는 방법이 그냥 외우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어렵지 않잖아. 하나하나 쌓아 나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입니다. 이거 방정식까지 같이 있으니까 얘는 중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으로 편성한 이유는 가우스가 포함된 방정식을 자주 풀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야. 야, 이거는 아예 이것도 기억을 해놔. 구간이 있으면 나누는 겁니다. 구간 나누기. 어떻게 나눕니까?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도 진짜 중요하지. 절대값이 있으면 방정식 풀기가 불편해지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풀 때는 절대값을 벗기고 푸는 거지. 자, 절대값이 있으면 왜 불편하냐면 얘의 모양은 이때하고 저때가 모양이 달라져. 절대값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모양이 달라져.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 아예 가정을 씌우지. 이 모양을 가질 때 상황들, 요 모양 가질 때 상황을 쪼개가지고 둘이 아예 그냥 새로운 방정식 두 개로 쪼개잖아요. 가우스도 마찬가지야. 이 가우스 값도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그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별로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가우스 값은 가우스는 무조건 그냥 정수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가우스 기호는 그냥 정수야. 정수. 얘는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숫자라고. 그냥 숫자야. 문자가 아닌 숫자야. 구간을 나누는 순간 문자가 아니라 숫자야.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x가 1부터 2까지니까 x의 제곱이 1부터 4까지 쪼개져. 그러니까 저게 1부터 4까지니까 매 정수가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x의 제곱이 1부터 2 사이일 때 2부터 3 사이일 때 3부터 뭐일 때냐 3부터 뭐일 때 4 사이일 때 이 세 가지로 쪼개서 보는 거라고. 요거 일 때에는 가우스 x의 제곱이 그냥 얼마야? 1이야.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이퀄 1 빼기 1을 구하면 돼. 그럼 뭐가 되니 이거 구하면? x가 0하고 1이잖아. 근데 0도 1도 이 사이에 포함되는 게 없거든. 이 사이에 포함되는 게 없어. 그래서 넌 0도 아니고 1도 아니야. 이렇게 구간 나눠서 푸는 거야. x의 제곱이 2부터 3 사이.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얘는 2가 되죠. 가우스를 씌우면 2 빼기 1이 되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x가 근해공식을 쓸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니 플러스 4니? 맞나? 맞겠지? 네, 이렇게 되네요. 요것이 마찬가지로 요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마이너스는 안 될 테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해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될 거야. 대충 찾아봐야지. 얘가 2.236. 1 더했어. 3.236. 2로 나눴어. 1.6 얼마? 루트 2는 1.414. 루트 3은 1.732. 그 사이에 들어가네.
되니? 그러므로 얘는 해가 돼. 그러므로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해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x의 제곱이 3점 얼마면 가우스 씌우면 3이야 그냥. 그래서 얘는 해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로 넘어갔으니까 x는 2 또는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에는 x의 제곱이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됩니다. 해가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뭐 굉장히 깊은 사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우스 방정식을 풀어내는 뭐 방법 중에 한 가지니까 중정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그 x제곱 마이너스 x는 1 마이너스 1이라는 맨 위에 있는 식이 왜 적은지 잘 이해가. 아, x의 제곱이 1점 얼마지 않습니까? 요 값이 있잖아요. 가우스를 씌우면 그냥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1 빼기 1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이 방정식을 풀었던 해가 0하고 1 두 개 나왔거든요. 근데 0도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아니고 1도 이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무형건. 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 해들. 그래서 삭제한 거고 밑에 다른 조건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거예요. 좋습니다. 질문 좋아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24번은 선생님이 네 그렇게 크게 어렵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풀고 갈까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지저분하다. 우후. 자, C는 실질적으로 복소수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을 만한 문제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있네요. 1번 문제. 정말 중요해요.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8점 이상짜리의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당연히 복소수는 수능에 출제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이유는 2번이 아니라 1번 때문입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복소수에서 실수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거야. 자,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실수에다는 켈레복소수를 씌워도 실수이다라는 거야.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을 이용해서 실수 조건을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봐봐. 너는 음수네. 아, 실수 중에서도 음수니까 얘는 좀 더 따져봐야 돼. 그 다음에 너 실수네. 너 실수네. 혹시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떠오르는 복소수가 있다라면은 어떤 복소수 1 플러스 어떤 복소수의 살짝 스포를 해보는데 근데 오메가들이 그래요. 왜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얼마? 0이니까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그 마이너스 이게 z가 될 것이니까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이 마이너스 1. 자, 거의 이 오메가가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해돼요? 왜 이렇게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소스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라고 하는 소재가 그러니까 쓰는 여기서 오메가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소재가 오메가잖아. 그 오메가라는 아이가 많이 쓰이는 것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필연이야, 필연. 정말 필연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어차피 오메가 아니면 허수단위 I거든요. 허수단위 I는 잘 보여. 90도짜리라서. 몇 번 그대 쪽 하고 가면 잘 보여. 근데 오메가는 봐봐. 오메가는 어디에 들어있는 숫자니? 요 정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막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해 보여. I는 너무 심플하잖아. I 같은 건 잘 보여. 이게 왜 많이 나오냐면은 특수각이라서 그래. 특수각이라서. 여기가 120도가 아니라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120도가 아니야.
만약에 110도야. 그러면 걔를 적당히 제곱하면 이쁜 숫자가 나오겠니? 절대 안 나와. 나머지 각들은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문제에서는. 어차피 45도, 30도, 60도 이런 계열 아니 특수각 계열이 아니면 복소수가 저런 식으로 몇 번 자기들끼리 복소수를 제곱하고 뭐하고 뭐 연산을 했는데 그게 실수가 나온다? 거의 없어. 복소수 스스로를 막 연산했는데 실수가 나온다? 거의 없어. 무슨 뜻이냐면 복소수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안 풀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 보여. 그냥 의심해. 이거 오메가 아니야? 의심하고 시작해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맞는다 라는 이야기. 왜? 필연적으로 그런 문제들밖에 구조적으로 낼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어떻게 빌빌 꼬느냐 문제지. 알겠니? 자, 어쨌든 뭐 이건 우리는 그런 상황을 모른다 하고요. 서술로 나왔을 때는 이제 그렇게 오메가일 것 같아서요 라고 쓰면 이제 감점이 될 테니까요. 감점이 아니라 이건 뭐 인정받을 수가 없지. 자, 가보겠습니다. 실수 조건은 이렇게 이용합니다. 첫 번째, 이 친구부터 써볼게. 실수 조건은 여기에다가 내가 바를 씌워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해법입니다. 얘를 정리할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지금 복소수 바를 씌웠잖아. 바를 씌웠는데 이래다가는 어차피 실수니까 바 씌워나만 하잖아. 지금 이렇게. 됐죠? 그리고 크로스에서 정리한데 식을 요로 곱해서 정리해. Z바 플러스 Z바 Z의 제곱은 Z 플러스 Z 곱하기 Z바의 제곱. 인수분해 돼. 넘겨서 인수분해 해. 거의 대부분 Z바 마이너스 Z로 인수분해 돼. Z바 마이너스 Z 너하고 너 정리한 거야. 그 다음에 넘겨서 Z바 Z로 묶으면 너하고 너를 묶으면 뭐가 남니? Z 남고 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Z바 마이너스 Z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할게. Z바 마이너스 Z 1 마이너스 Z Z바 여기까지 오케이. 인수분해한 겁니다. 너희들이 묶어서 정리했고요. 너희들이 Z Z바로 묶으니까 Z Z바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결론을 하나를 얻어낼 수 있네. Z바와 Z가 같거나 또는 Z Z바가 얼마이다? 1이다 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 있네요. 위에 있는 조건의 뜻은 뭐냐면 Z가 무슨 수이다? 켈레복소수랑 같다는 게 실수란 뜻이야. 됐니? 오케이. 그 다음 여기도 한번 여기 배제가 되는데 왜냐면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얘가 실수면은 너 빼면 뭐가 되니? 0이 되지. 0. 맞다. Z랑 Z바 같으면은 얘가 0이 되어버리잖아. 음수가 될 수가 없네. 그래서 얘는 네 이거를 기억이랄까요? 기억 조건 위배.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하네요. 이게 이제 Z하고 Z바를 곱했을 때 얼마? 1입니다. 라는 게 확실합니다. Z가 A 플러스 BI라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죠. 2번 Z바 저것도 바를 씌워. 바를 씌워. 근데 실수는 바를 씌워도 변화가 없으니까 너는 바를 씌워도 원래 안 씌웠던 것과 동일하다 라는 이야기이고. 됐니? 너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정리해. 얘를 정리하면 크로스로 곱하니까 Z바의 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 Z는 Z제곱 플러스 Z제곱 Z바가 되고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너희 둘을 묶어 넘겨서 정리하면 Z바 마이너스 Z
Z바 플러스 Z. 너희들도 묶어. Z바로 묶어. Z바 Z로 묶으면 Z바 마이너스 Z는 0.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Z바 마이너스 Z로 묶어내면 Z바 플러스 Z 플러스 Z바 Z는 0. 오케이. 그럼 또 나와. 그러므로 아까 Z바는 Z가 아니라고 이미 했으니까 Z바 플러스 Z는 마이너스 Z바 Z. 위에서 나왔지. 이게 얼마였지? 1. 원래 벽소수와 켈러 복소수를 더하면 실수 부분에 2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a-bi, a 플러스 bi니까 2a는 마이너스 1.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되었어요. 이제 끝났어. 연립해서 풀면 돼. 그래서 구하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제 기억 조건에다가 기억 조건을 정리하면은 a 플러스 bi에서 a 마이너스 bi를 뺀 다음에 i로 나누면 2b가 되고요. 이 친구가 음수라고 했으니 b는 음수. 세 개를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니까 z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입니다.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학교 시험에 얘가 나올 때에는 꽤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소비돼요. 이걸 갖다 처음부터 z를 a 플러스 bi로 놓고 대입하게 되면은요, 네,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식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1번 문제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복소수에서 뭐뭐가 실수이다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그 조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 문제는 어려운 편입니다. 지금 실수가 나왔을 때 사용법입니다. 잠시만, 아까 내가 보냈나 이거? 안 보낸 것 같은데. 와우! 자, 오메가 이제 대놓고 나왔네요. 이거하고 알파 베타에 대해서 와 겁내 복잡해. x가 이거, y는 이거, z가 이거 라고 했을 때 세제곱의 합을 알파와 베타로 나타내시오. 야, 이걸 세제곱의 합을 보면은요,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뱅뱅뱅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 뭐랑 똑같아야 돼? 55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연습이 충분히, 숙지가 충분히,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정도로. 세제곱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혹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은 아닌지, 혹시 x와 y와 z가 같진 않은지.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면 얘는 바꿀 수 있거든. 3xy z로. 오케이? 이게 정말로 그냥 매번 관찰이 돼야 돼. 자, 요놈과 요놈이면 얘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확인해야 돼. 세 개가 같은지는 모르겠어. 합이 0인지 보려면은 자, 오메가 가지고 정리해 볼게. 이 친구 잘 봐봐. 오메가에 대해서 이렇게, 오메가가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 이거 어떤 관계를 어떤 식이 성립하는지 봐볼게. 그러면 이렇게 해. 만약에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고, 안 되면 이거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얘들아 1차 방정식이라 생각해. 1차 방정식을 제곱한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서 아까 1차 방정식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듯이 직접 한번 해봐. 넘겨서 정리하니까 아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 0 나왔네. 아 그 말은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 1이네. 아 그래요. 저게 숫자가 외워지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직접 이렇게 만드는 것도 연습하세요. 그리고 와서 머릿속으로 해보자고. 세 개를 다 더해볼까? 세 개를 다 더하면 알파에 알파 오메가의 제곱이거든. 알파로 묶으면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잖아. 세 개를 알파로 묶으면 맞지? 근데 이 세 개의 합이 얼마 있다고? 0. 베타도 마찬가지.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 아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알파로 묶으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베타로 마이너스 베타로 묶으면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너도 0이고 너도 0이므로 세근의 합이 0. 그러므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은 3xyz랑 같아. 아 이러면 이제 한결 가뿐해지겠네요. 자 그래서 이 다음을 진행해요. 3x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오메가 마이너스 베타의 오메가의 제곱 알파의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오메가. 썼는데도 아직도 간단하지가 않아. 또 써야지.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걸 이용하면 왠지 이런 것들을 정리했을 때 가볍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야지. 그래서 얘를 일일이 정리해보면 알파의 제곱, 오메가의 세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둘이 곱하니까 알파 베타의 오메가의 제곱. 둘이 곱하면 알파 베타의 오메가의 4제곱. 마지막 곱하니까 공간이 좀 좁네. 나는 계산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니까 빼고 오메가 수는 1이니까 빼고 나서 다시 정리하면 가운데 이 친구 알파 베타의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또 마이너스 1이야. 얘가 여기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시마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의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돼. 됐어. 그러면 마지막 3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기 있고 이게 방금 이것들을 정리한 게 요거 정리한 게 요거였어. 아 힘들었다. 식을 정리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네요. 정답이 3번입니다. 오메가들은 정리가 될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되었나요? 잠깐만, 너희들 학교 언제 나오지? 며칠 안 남았지? 다음 주니? 이번 주니? 금요일? 부디 어떤 학교 배정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자기 공부하길 바랍니다. 어떤 학교에 배정되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영향을 받는 약한 사람 되지 마세요. 환경을 바꿔버려야지. 환경을 바꿔버려. 약간 예를 들어서 그냥 남들이 보통 말하는 아이씨 하필이면 내가 후진학교에 갔어. 내 인생이 후져질 것 같아. 자 봐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래.
오타니 아니야 오타니? 오타쿠 말고 오타니 알죠? 네. 오타니가 만약에 뉴욕 양키즈에 갔다라면 아니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LA에 있잖아요. LA 에인젤스에 얘가 있는데 이제 LA 에인젤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사람이 한 명이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LA 에인젤스가 그때 당시 왜 저기 갔지 했거든요. 좀 별로 안 좋은 데거든요. 왜 저렇게 훌륭한 사람 저기 갔지 했는데 거기 가니까 LA 에인젤스가 어떤 팀이 되어버리냐면 오타니가 있는 팀이 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냥 그 팀이 그 사람으로 평가가 돼버려 이제. 그 팀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걔가 있는 팀이야. 너희들이 만약에 어떤 주변에서 말하는 후진고등학교 갔어. 아씨 내 인생 망했다가 아니라 그 학교는 내가 있는 학교야. 오케이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어야 돼. 거기는 내가 있는 학교야. 전국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전국 1등이야. 내가 있는 학교야. 내가 있는 학교야. 아니 전국 1등까지 안 되더라도 광주 1등 할 수 있잖아. 여튼 그 높이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냥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학교에 자부심을 갖는 것보다 자기 자신한테 자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자부심을 느끼려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떳떳해야 되거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왜냐면 우리는 피곤하면 한 번씩 쉬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하고 시험 공부하다가 좀 잠기도 하고 근데 그걸 다 이겨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게 생긴다고. 자기가 어떤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의 등급이 현재는 높진 않았지만 내가 그걸 다 이겨내고 등급을 높게 만들었다라든지 내가 정말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겨낸다라든지 난 남들이 하지 못한 의지력을 갖고 있다라든지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정말로 강하게 생겨요. 그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지. 환경을 바꿉니다. 바꿔 그냥.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진짜 환경을 바꿉니다. 주변에. 선생님이 강사니까. 강사로서 보면은 내가 가는 학원은 어디든지 다 잘했어. 뭐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 내가 어떤 학원에 갔어도 거기서 항상 난 탑을 했어. 그런 마인드로. 탑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로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학교 배정된 거 갖고 일일비 하지 말라 이거야. 가서 잘하면 돼. 자기가 잘하면 돼. 그러면 더 좋지. 내가 더 빛날 수 있잖아. 아니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나중에 기업 면접 볼 때에도 삼성에 들어가서 삼성이라는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내가 위대한 사람인 게 아니라 내 위대한 사람이 들어가서 삼성에 더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 진짜 될 수 있어. 이건 진짜로 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은 너무 그게 많거든. 너무 돈이 많아. 돈이 너무 많아. 아니, 시간은 돈이니까. 적어도 나보다는 훨씬 많잖아. 나보다 훨씬 많아. 훨씬 부자거든. 막말로 진짜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을 너희들 갖고 있냐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다 해보자. 예를 들어서 혹시 미안한데 혹시 사적인 것들이 있는데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금 재산이 좀 많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자기 생각할 때 이거 말하기 좀 그런가? 할머니가 재산이 좀 많아요. 만약에 막 집이 막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어. 부산에 하나, 저기 뉴욕에도 하나,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어. 근데 자산을 따져보니까 한 1,000억대. 1,000억 넘쳤나? 한 1,000억 정도 있어. 근데 나이는 80 정도 드셨어 지금. 오케이. 1,000억이야. 할머니하고 인생 바꿀래요? 1,000억 있어. 1,000억. 너희들은 지금 만약에 1,000억이 있어. 1,000억을 준대. 80살이 되면 될 사람 한 명도 없을까? 한 명도 없을까? 그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치야. 등가 교환이 안 된다니까. 등가 교환이 안 돼. 시간 60년 지금 20살 안 돼서 60 몇 년이잖아. 60 몇 년하고 1,000억은 등가 교환이 안 돼요. 1,000억이 훨씬 적어. 가치로 따지면 이들 갖고 있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은 이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말 재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소비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 많은 부자들이 저기 이제 좀 못 살거나 아니면 공깃하거나 그래서 맨날 밥을 못 먹어서 막 죽고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 자기 돈 많다고 여기 가서 과소비하고 저기 있어서 사치스럽게 살고 하는 게 보기 좋아 보이냐 이거지. 안 좋아 보인다 이거지. 안 좋아 보여. 그 기부하거나 그런 몰라도 그냥 자기의 그 쾌락으로 해서 막 돈을 막 쓰고 댕게 막 안 좋아 보여요 그렇게. 어른들이 너희 볼 때도 마찬가지요. 니들 시간 많다 이거지. 그래서 많이 쓰는 거지. 과소비하는 거지. 그래서 막 쓰는 거지. 막 사는 거고. 그래서 결론에는 엄마 아빠들은 그래서 공부 안 하지. 보기 싫다지. 똑같은 거야. 얘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 뿐이지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지금 막말로 진짜 한 명도 없지 않냐? 나도 안 받고 있어. 나도 안 받고. 나도 안 받고. 여튼 학교 잘 배정 받으시고요.